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 그리고 더 넓은 선택권과 결정권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모건 하우절이 쓴 돈의 심리학은 돈과 부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배움을 선사합니다. 왜 이제야 이 책을 읽었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럼 돈의 심리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식담기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돈은 여러모로 참 아이러니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아이러니는 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주차 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던 2000년대 중반 무렵 LA는 부자처럼 보이는 물질적 외형이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 호텔 손님들은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 온갖 귀족적인 자동차를 타고 왔다. 페라리를 타고 돌아다닌다면 당연히 차주가 부자일 거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몇을 알게 되면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저 그런 정도의 성공만으로도 월급의 대부분을 차에 쏟는 사람들이 많았다. 기억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는 내 또래였다. 편의상 그를 로저라고 부르겠다. 어느 날 로저가 낡은 혼다를 끌고 왔다. 포르쉐는 어쨌냐고 내가 묻자 그는 자동차 할부를 내지 못해 회수되었다고 했다. 민망한 기색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마치 당연한 수순이라는 듯한 반응이었다. LA에는 그런 로저가 아주 많았다. 10만 달러짜리 차를 모는 사람은 부자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부에 관해 우리가 아는 유일한 것은 그의 부가 차를 구매하기 전보다 10만 달러 줄어들었다는 사실뿐이다. 그들에 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뿐이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정보가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기범들이 자신을 그렇게 치장한다. 남들의 은행 잔고나 주식 잔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남들의 성공을 가늠한다. 고급 자동차나 커다란 집,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호사로운 사진 같은 것으로 말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성공한 척 흉내내도록 도와주는 것을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사실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부는 아직 구매하지 않은 좋은 차나 큰 집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바꾸지 않은 금전적 자산이 바로 진정한 부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과소비로 파산 직전까지 갔던 가수 리안나가 자신의 자산관리사를 고소하자 자산관리사는 이렇게 응수했다. 돈으로 물건을 사면 결국 물건만 남고 돈은 없어진다는 사실을 정말로 계속 말해줘야 했나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이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대부분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고 할 때 그 실제 의미는 나는 100만 달러를 쓰고 싶다라는 뜻일 수 있다. 그리고 그건 말 그대로 백만장자가 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이다. 우리는 자산부자와 소비부자의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이 차이를 몰라서 돈과 관련해 형편없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소비부자는 현재의 소득과 관련이 있다. 10만 달러 차를 모는 사람이 소비부자인 것은 확실하다. 빚으로 차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매달 할부를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큰 집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부는 숨어 있다는 게 문제이다. 그렇기에 소비 부자들은 종종 자신을 알리려고 무리를 한다. 부는 아직 쓰지 않은 소득이다. 부는 나중에 무언가를 사기 위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선택권이다. 부의 진정한 가치는 언제나 더 큰 부가 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는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있다. 문제는 소비부자의 롤모델은 찾기가 쉬운 반면 자산부자의 롤모델은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부는 숨어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산부자이면서 물건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조차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소비 행태이지 그들의 자산이 아니다. 그들이 어떤 차를 사고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냈는지는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저축 현황이나 퇴직연금,
투자 포트폴리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흉내 내기를 통해 무언가를 배운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 배울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산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자유와 유연성을 원한다. 자유와 유연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직 쓰지 않은 금융자산이다. 그러나 돈을 갖는 것은 돈을 쓰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나머지 실제로 자산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보이지 않는 부의 속성은 그들을 따라하거나 방법을 배우기 어렵게 만든다. 평생을 자벽부로 일하며 세상에 800만 달러를 남긴 로널드 리더는 그가 죽은 뒤에야 사람들의 금융 롤모델이 됐다. 그는 미디어를 통해 추앙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 사랑받았다. 그러나 생전에 그는 누구의 롤모델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가 자산부자라는 걸 그의 지인들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배우기는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를 쌓는 것이 그토록 힘든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세상에는 검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산가인 사람도 많고 부자처럼 보이지만 한 발만 잘못 디디면 파산해버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도 많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려고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돈이 줄어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 투자가 빌만이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부자처럼 느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근사한 것들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길은 가진 돈을 쓰고 가지지 않은 돈은 쓰지 않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다. 훌륭한 조언이지만 조금 약한 감이 있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가진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부를 축적하는 유일한 길일 뿐 아니라 바로 부의 정의이다. 지식 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